지금 저희 황교황 선생님께서 이제 중등부하고 고등부 이제 2학년, 1학년 내신 어떤 과정 준비되어 있는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오름하고 수학 담당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잠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향동구가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라 향동밖에 없지만 조금 더 지나가는 화장도 있고 그런데 향동구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학기 기말고사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고1 같은 경우는 24문제가 나왔어요. 45분 동안 24문제를 푼다는 거는 거의 시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를 1학년 같은 경우는 4문제를 냈는데 학교에서 지정해 주지 않은 문제들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거는 2번, 3번은 문제를 조금 손을 봤구나. 그러니까 보통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내더라도 수치만 바꾸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바꿔놓으니까 애들이 접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24문제에다 모의고사 4문제인데 이 4문제의 출제 연도도 제각각이에요. 2023년도 게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18년도 거. 보통은 이제 문제를 낼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칭을 해줘요. 모의고사를 내면 몇 년 이후 거를 좀 많이 봐라. 아니면 EBS 수능 말고 모의고사 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고3도 있고. 근데 그 책을 많이 봐라라고 할 텐데 거기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20문제하고 논술형 하나를 냈는데 고2는 좀 대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도 모의고사만 4문제 냈어요. 딴 데는 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진짜 숫자만 바꾸고. 그러니까 20문제 논술형 하나라고 하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100분만 잘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모든 고2나 고3 같은 경우는 내신 잡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수능 준비를 시킨다고 하면서 EBS에서 나오는 교재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프린트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고1 같은 건 아직도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본인들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고1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탓하시면 2학년, 3학년 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조금 망칠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2, 3학년부터 쉬워지니까 대처하기가 문제가 쉬운 건 아니고 준비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을 손을 띨 정도로 그것만 안 하시면 2학년, 3학년부터 좀 나아질 거고 그리고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냐면 문과는 별 문제 없는데 이과들이 과탐 하나에 사탐 하나를 신청하는 애들이 많아요. 혹시나 학부모님들께서 너는 이과니까 과탐만 들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현 고1, 2 수능 볼 때는 문과, 이과 구별이 없어요. 한 대 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조금 학생들이 받을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출신인데 이게 대학마다 약간씩 달라요. 학생들을 뽑는 기준들이. 근데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켰는데 서열화 시켜놓고 그걸 갖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방향 잡기가 조금 그럴 때는 분명히 뭐 본고사 부활이라는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과 이과 구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약 이제 현 고1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남의 글을 많이 베껴 쓰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고3 이과생들이 있다고 하면 수리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텐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모범 답안을 그냥 베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님들께서 장원급제 하는 요령이 바로 그냥 베끼는 거예요. 무조건 베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추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게 한다, 뭐 설명을 하게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점수도 안 나오고. 고3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1하고 고2는 조금 방향이 달리 잡고 아마 하셔야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형동고 출신이 없습니다. 지금 수업하는 애들도 선전고예요. 그러니까 형동고라고 하면 이제 따로 딱 4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험까지 중간고사까지 4주인데 총 8번이에요. 다음 주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한 6번, 7번 만에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준비한다고 하면 저는 교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린트를 준비해서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예비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오셔서 고3 특별히 뭐 입시 급하거든요. 9월 며칠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수시 넣을 거. 아,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고3들 입시 수시 넣을 때는요, 소신 지원 꼭 하십시오. 이게 소신 지원이라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맞춰서 대학을 보내시면 엄청 손해를 많이 봐요. 엄청 손해.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자식이 이 수시를 넣는데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꼭 넣어요. 못 들어도 넣어요. 왜 넣냐? 그래도 뭐 친척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 네? 내 자식이 서울대 갔는데 떨어졌어. 근데 실제적으로 인서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대나 홍대나 그 다음에 서강대에서도 미달이 있었어요. 그걸 인원을 이제 정시로 보낸다? 정시로 보낸데도 미달.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학교에서 얘기하는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로 넣으시면 그분들은 얘가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안 보내요. 왜? 그 전 위에 있는 애들을 인서울 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낮게 보내지 마시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지금 준비된 이제 고등부 대신 그다음에 입시설명이 마무리되었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모든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치동에서 지금 어떤 트렌드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가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대치해서 느끼는 학생들의 에너지와 그리고 상동에서 저희가 주는 에너지의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매주
실은 유용한 입시라는 게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한 번에 무언가를 익히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조금씩 누적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한 번에 고성 딱 돼서 바로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면 너무 정보가 많고 자주 바뀌기도 하고 또한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공부한다기보다는 매주 올라오는 저희 학원의 정보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입시 동향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버브 블로그 즐겨찾기 해주셔서 올라오는 매주의 길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설명해준 내용들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기본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육모, 구모 나올 때마다 그리고 지금 결과 교육청에서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 수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입시 설명회를 오시는 것 플러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건데요. 저희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고2 학생들도 진행 중이니 혹시 뭔가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떤 정보를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등록 받고 있으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설명회 진행하겠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